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름은 담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실전편이 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제가 비슷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좀 근본적인 것들,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쌓아가야 할 것들을, 펀더멘탈한 것들을 만들어 봤다면은 오늘은 좀 실전편,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여러분들, 남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옛날에는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남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은 다들 그 개인이 그 세계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고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이 초점이고 남들한테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상처받을 필요 절대 없어요. 저도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가 되는 행동이나 말을 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나는 제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나를 너무 싫어하나? 나한테 무슨 감정 있나? 뭐 이렇게 혼자서 막 엄청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혼자서 막 신경 쓰고 막 제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앞에서 행동도 막 조심하게 되고 괜히 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대하는 거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깨달았죠. 아, 내가 혼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구나. 그러니까 혼자서 괜히 맘 쓰고 신경 쓰고 하느니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게 말하게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한테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행동에 이제 면역력이 생긴다면은 그 대상 없는, 상대방 없는 고통의 피해자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행동을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죠. 그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었던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괜히 그러는 건지 그거를 좀 구별할 필요는 있겠죠. 네, 2번, 비교 면역력을 가져라. 비교 면역력이라는 말은 저는 요즘 최근에 읽은 Unscripted라는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느낀 점이 남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되게 불행해지고 그 남들이 다 하는 틀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외국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사회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좀 그 틀에 맞춰져야 된다는 게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구는 많은데 땅덩어리는 좁고 거기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그게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사회, 문화, 뭐 친구들, 가족들의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학교 잘 가고 직장 잘 다니고 결혼 적정 나이 되면 결혼하고 애기 낳고 뭐 그렇게 사는 게 보통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단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런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시면은 너무 좋죠. 하지만 못 느낀다면요, 좀 변명처럼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넓은 데 좋아하고 새로운 거 보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데 가보는 거 좋아하고 최대한 많은 거 경험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한 직장에 몇십 년 다니면서 그런 게 과연 행복할까요? 그 사회 틀에 맞춰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처럼 평범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신 분들은 정해진 길을 안 가기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지만 불확실함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배워야 할 거예요. 또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처럼 해외 살아보고 막 여행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되게 부럽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제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언제든지 직장 다니시는 분도 저처럼 또 해외 생활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러다가 또 돌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다름을 인정하고요. 가수 에일리 씨가 말을 했듯이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만의 경주를 자기 자신만의 속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남들이랑 비교를 해서도 안 되고 남이 하는 행동을 평가해서도 안 돼요. 언제나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비교는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반면에 감사는 가진 것에 초점을 둬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비교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현재의 속도에 엄청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비교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도 웃을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쳐두고 정작 자기한테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면역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들이랑 비교를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3번, 거절할 줄 알자. 자, 여러분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심지어 길거리에서나 부탁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부탁을 들어주는 건 당연히 좋은 행동이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나의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는 거라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에게 say no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say yes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키지 않거나 그 부탁을 들어주는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적절하게 거절하는 것도 괜찮아요. 거절할 줄 아는 거는 저에게도 선택할 권리를 주지만 남들의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괜히 시간에 이끌려서 거절 못하고 막 갔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이게 아니다 싶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까지 온 시간은 서로한테 너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시간을 아껴줄 뿐만 아니라 나만이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상대도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도 상대를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먼저 거절을 하고 뭐 조금 덜 부담되는 부탁을 들어준다든지 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은 적절하게 거절을 꼭 하세요. 마지못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불편하니까. 이 면전 앞에서 거절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제가 나를 싫어할까봐 이런 게 좀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부탁을 안 들어줬을 때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의 가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미안하다고 충분히 사과를 하면은 어느 정도 대화를 좀 통해서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4번, 정답은 없다. 여러분 인생에서 결정의 순간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 간에 인생은 계속되게 돼 있죠. 결정이 좋은 결정이었다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조금 덜 좋은 결정을 하셨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경험에서 또 배우는 게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던 간에 그게 좋은 결정이 있고 덜 좋은 결정이 있을 뿐이지 딱 정답은 없어요. 맞는 결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로 결정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도로 결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운이 좋을 수도 운이 안 좋을 수도 아니면 그 결정으로 많은 걸 배울 수도 적은 걸 배울 수도 있고요. 그 결정이 엄청난 성공이나 엄청난 실패를 가져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답인 결정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덜 좋은 결정을 했더라도 돌아가면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너무 자기 자신을 안 올감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인생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5번, 만트라를 외우자. 자, 만트라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뜻인지. 만트라. 영적 또는 물리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발음, 음절, 낱말 또는 구절이다. 조금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과는 당신이 얻는 것이고 과정은 당신이 하는 것이고 정체성은 당신이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믿어야 돼. 내가 그거라고 믿어야 그 과정이 나오는 거고요. 과정이 나와야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최면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만트라는 이게 진짜 정확한 만트라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훌륭한 요가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맞는 행동이 나오게 돼요.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저 삐뚤어진 행동이나 생각을 하려다가도 요가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요가 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지 이러면서
바로 잡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아침 저녁에 계속 이거를 상기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그거를 좀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게 살면서 그 행동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는 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의 나를 세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장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자신감, 그리고 겸손, 그리고 사랑. 이렇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의 나예요. 저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반면에 겸손한 사람이 또 되고 싶고요. 그러면서 또 사랑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돕고 싶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저로 인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만트라랑 나의 그 이상의 나 세 가지 그거를 생각을 좀 해보시고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좀 생각해보고 저녁에 생각하고 자면은 그에 맞는 자기 이상의 나로 조금씩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저랑 인생을 바꿀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이런 시리즈를 조금 더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즐겨주신다면.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인생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바이.